가장 파괴적인 관계는 뭐냐면 너답지 않아. 네가 이걸 한다고? 정말 이상해. 하지마. 라고 그 사람을 생각해 주는 척 하면서 서로를 골방에 가두는 관계예요. 얘가 왜 이렇게 말하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그렇게 손절이 잘 안 돼요. 그것을 내가 손절하겠어가 아니라 저는 인간관계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잘 들어보면 자기가 일방적으로 참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인간관계든지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참고 있는 관계는 좋은 관계일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제 부부관계에서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세요. 내가 참아주는 거지. 내가 참으니까 그냥 이 관계가 유지는 되는 거지.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은요, 누구나 내가 그 사람에게 잘했던 걸 기억해요. 반대로 그 사람이 나에게 배려를 해준 거는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억이라는 거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잘해준 거 위주로, 내가 참은 거 위주로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것이 왜곡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참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내가 참아준다라고 하는 관계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관계는 50대 50일 수는 없어요. 당연히 모든 인간관계는 조금씩 하다못해 그것이 연인관계든 가족관계든지 간에 추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일방적으로 참는 관계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관계겠죠? 이렇게 되는 관계는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준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가 지속이 되면 이 관계는 파괴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성인이 아니고서야 본전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인간이니까 이 정도는 해주겠지? 너도 인간이니까 이 정도는 나에게 돌려주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가 하고 싶어서 했던 거 아니야? 네가 이걸 원했잖아. 누가 해달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왜 나에게 뭔가를 해주지 않지? 라고만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은 애초에 네가 나에게 뭔가를 원했기 때문에 해준 거야? 네가 좋아서 해준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관계의 어떤 마지막에 도달할 때쯤이면 이 관계가 수습이 안 돼요. 왜? 가정이 애초에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90대 10인 관계는 오래 갈 수도 없을 뿐더러 끝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결국 내가 무언가를 줄 수 있고 그 사람도 나에게 줄 수 있고 결국은 상부상조할 수 있는 관계여야지만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할수록 굉장히 솔직할 수 있다. 이것도 저는 약간 오해인 것 같아요. 오히려 친할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데 왜 조심해야 되냐면 PD님을 오늘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 저는 PD님을 울리기가 어려워요. 왜? 저는 PD님이 어떤 지점이 가장 약점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울리기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에 제 남편, 저희 부모님이라고 했을 때 제가 노력한다면 울릴 수 있어요. 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친한 관계일수록 오래 본 관계일수록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솔직하게 해야지 라고 했을 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조금 돌려서 말할 수도 있는 거를 굳이 그 사람의 약점을 후벼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친한 관계일수록 우리는 솔직해야 돼. 우리는 숨기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도 저는 어쩌면 인간관계에서 너무 많이 상처 주는 지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인간관계에서 좀 피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피해의식이 가득한 사람을 조금 피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피해자성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우리는 당연히 누군가에게 피해받은 역사, 피해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피해자로만 본다는 거예요. 피해자로만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너는 괜찮잖아. 너는 나를 이해해줘야 돼.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너는 이걸 이해 못해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소위 말하는 무례한 사람들,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저 사람은 자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나 지금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내가 예전에 받았던 괴로움이 너무 많아. 그런데 내가 이것도 못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의 상황이 너무너무 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이해받지 못하는 피해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나는 피해자니까 너는 일방적으로 나를 배려해 줘야 돼 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상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죄책감에 빠져요. 그런가? 그럼 내가 이거를 이해 못 해주는 게 내가 나쁜 사람인가? 대등한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책감에 빠져서 죄의식에 빠져서 이것을 거절하는 거 거부하는 것이 내가 저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너는 이해 못해.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너는 나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성숙한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어요. 나에게 괴로움이 있고 나에게 슬픔이 있고 나에게 어떤 힘듦이 있듯이 저 사람에게도 1인분의 고통이 있겠구나를 이해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고 어른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릴 때일수록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보는 것 같고 내가 이만큼 힘드니까 다른 사람도 날 배려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점점 더 나이를 먹으면서 내가 힘든 만큼 쟤도 이유가 있겠지, 나도 이렇게 힘들지만 쟤도 뭔가 불편이 있겠지 라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른스러운 사람입니다. 가장 안 파괴적인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성장하도록 돕는 관계예요. 그런데 가장 파괴적인 관계는 뭐냐면 서로를 골방에 가두는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 널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나지 마. 나는 네가 괜히 다른 사람에게 욕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시도를 하지 마. 라고 그 사람을 가두는 게 가장 파괴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성장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았다. 이런 말이 있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상대를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한계를 내가 정해버리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라고? 내가 너희 아버지랑 너희 어머니 다 알고 있고 네가 오줌 싸게 일 때부터 봤는데 네가 무슨 선지자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종교는 없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한계를 지어주면서 파괴적인 관계를 계속할 때가 있어요. 네가 이걸 한다고? 너한테 이건 어울리지 않아. 너답지 않아. 이건 네가 해서는 안 돼. 네가 이런 옷을 입는다고? 네가 이런 걸 한다고? 정말 이상해. 하지 마. 라고 그 사람을 생각해 주는 척 하면서 내가 생각한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파괴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눈으로 자꾸만 나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나중에는 묻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이거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눈으로 자꾸만 나를 보게 되고 상대방의 눈에서 내가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될 때 그런 것을 저는 파괴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관계라고 함은 비단 어떤 말을 듣기 때문에 무기력해진다기보다는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어떤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후배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했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무기력해지지는 않죠.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심리 용어로 유명한 말인데 무기력이 학습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이것이 의미가 없어. 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효과가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학습이 되었을 때, 경험치가 쌓였을 때 사람들은 무기력해집니다. 처음부터 내가 애초에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뭔가를 분명히 시도를 해봤는데 하려고 해봤는데 안 되었다라고 할 때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경험치라는 측면에서 보는 게 중요한데요. 어떤 관계에서 내가 유독 무기력해지는 관계는 뭐냐면 내 입을 자꾸만 틀어막는 사람일 때 우리는 무기력해지는 거죠. 됐어. 네가 뭘 알아? 네가? 그래서 우리가 유독 무기력해지는 관계의 특징을 한번 잘 생각해보면 부모-자식 관계에서 부모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관계가 참 많아요. 부모들이 보통 나는 다 알고 있어. 내가 너를 가르칠 거야. 너는 입 다물어. 너는 일단 내 말을 들어. 우리 말해보자. 물론 내가 맞고 너는 틀렸지만 이런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자기는 옳고 너는 틀렸어. 너는 나에게 설득당해야 돼.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 관계일 때 우리는 무기력해져요. 왜? 어떤 행동들을 내가 안 해본 게 아닌데 해봤는데도 자꾸만 나에게 조용히 하라 그러고 입 다물라고 그러고 너는 틀렸어 라고 계속해서 말하니까. 그래서 어떤 관계들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무기력해지는 관계의 특징을 한번 잘 생각해보면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 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제가 예전에 어떤 기업인의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인이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렇게 써놨어요. 어떤 직원이 점심시간에 자고 있길래 따귀를 때려줬대요. 어디 자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 일화를 써놨어요.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점심시간이어도 어쨌든 회사에 몸이 와 있는데 어디 이 시간에 지금 자고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누군가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을 조금 멀리해야 돼요. 내 말이 맞잖아. 내 말이 옳잖아. 나는 틀린 소리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일단 내 말을 따라야 해. 내 말 들어서 손해본 적 있어? 없지. 라고 하는 사람들을 조금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요즘 어떤 느낌을 받냐면 손절이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어떤 인간관계에서 내가 너무 짜증나, 너무 힘들어, 손절? 이렇게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그렇게 손절이 잘 안 돼요. 성숙한 인간관계일수록 그리고 손절이라는 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누군가를 봤을 때 안 맞으면 손절할래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만 이런 건 있겠죠.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시기에 이 사람과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나쁘거나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안 맞아서 불편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최근의 관심사는 이거밖에 없어. 요즘. 근데 이 사람의 최근의 관심사는 또 이거야.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면 서로 약간 교묘하게 자꾸만 어긋난다거나 얘가 왜 이렇게 말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내가 손절하겠어가 아니라 요즘 우리가 조금 서로 관심사가 좀 맞지 않네? 요즘 약간 우리가 어떤 말하기 방식이 조금 그 전과 달리 불편해졌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은 편한 사람들이랑 조금 더 시간을 늘리고 지금 우리가 조금 불편하니까 이 관계는 조금씩 줄여나가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 손절하자.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 같아요. 제가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직장 생활을 10년 넘게 하시다가 나중에 학위를 따셔가지고 교수님이 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너희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될 텐데 분명히 어떤 난관 속에서 사표를 내고 싶은 순간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 명심해라. 내가 어른으로서 내가 조직 생활을 조금 더 했던 사람으로서 너희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만 얘기해 주겠다. 사람 때문에 특히나 선배 때문에 그만두지는 마라. 왜냐하면 3년 이상 안 간다. 직장 상사와의 그 관계가 3년은 안 간다. 정말 무슨 동네 구멍가게 같은 그 상사가 사장의 아들, 딸이 아니고서야 보통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뭐 순환 근무를 한다든지 그 사람이 다른 팀에 간다든지 내가 어떻게 가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3년 안에 이 상황이나 역학관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는 그만두지 마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실감을 했었어요. 내가 지금은 너무 크게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역학관계라는 것은 3년 동안 굉장히 숱하게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 인간에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그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더 힘을 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이랑 관계 속에서 참 많이 고민했던 지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참 우리 부모님처럼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어릴 때부터 참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것처럼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절대 어떤 것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너무 오래 생각하기 때문에 닮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 사람을 너무 많이 생각해 주다 보면 그 사람을 너무 많이 미워하다 보면 반대로 내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닮아가기가 오히려 쉬워요. 그래서 왜 최고의 복수는 무관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하겠어라고 보다 그 사람에게 최대한 무감각해지겠어. 최대한 그 사람에게 무관심해지겠어. 왜? 나에게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쓰는 것 자체가 좀 아까워.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쓰느니 더 가치 있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행복이라는 것은 불행한 시간이 적은 걸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 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좋게 만들겠어. 그게 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불편한 시간을 최대한 조금 줄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쏟는 관심, 에너지, 시간을 조금씩 줄이는 게 오히려 내가 더 자유로워지는 길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저는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저렇게 싫어하는 사람을 저렇게까지 오래 생각해 주는 것도 어쩌면 팬심이 아닌가? 왜 안티가 가장 극렬한 안티가 가장 극렬한 팬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관심을 조금 줄이는 게 최고의 복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유독 조금 옆에 놔두고 이 사람이 옆에 있으면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어 라고 자주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포용력이 있어요. 굉장히 관용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경험치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나도 사실은 저 사람에게 평가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나를 평가하기보다는 그럴 수 있지, 그것도 괜찮네, 그래? 그리고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저 사람 어떻게 저래? 라고 말을 잘 안 해요. 적게 해요. 또는 하더라도 그 사람이 화를 내는 정도면 진짜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용력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 바운더리 굉장히 좁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정한 바운더리가 굉장히 좁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좁고 나머지는 다 이상한 사람, 나쁜 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내 에너지도 뺏기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나도 저 사람에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평가받고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자유롭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도 나를 평가할 테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어, 그런 사람도 있나 보네 라고 하는 어떤 관용적인 사람 옆에 있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마음에 어떤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받을 수 있으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죠. 저는 여유가 조금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인간에 대해서도 조금 덜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편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의 마음이, 정신이 지금 건강한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가장 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남에게 관심이 많은가 적은가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자기가 할 일이 굉장히 어느 정도 있고 자기가 자기 인생에 재미가 있고 자기가 자기 인생 속에서 자기의 스토리텔링이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그 정도로 관심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낄수록, 자기가 너무너무 괴롭다고 느낄수록, 그리고 누군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급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습관적으로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너무 관심이 많아요. 쟤는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 쟤는 왜 저래? 쟤는 이상해? 쟤는 나빠라고. 그리고 또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항상 타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술자리에서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흉을 보거나 습관적으로 쟤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쟤는 어떻게 회사에 저런 가방을 메고 와? 쟤는 아까 아침에 볼 때 보니까 막 저런 거를 하고 왔더라? 굉장히 다른 사람의 가십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평가하고 하다못해 어떤 직원을 보더라도 쟤 너무 분리친절하지 않니? 라고 모든 것들을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에게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자기 인생 속에서 가져와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자기에게 그만큼 자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때가 참 많아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에서 그래도 이야기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삶에 아주 많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에 너무 많은 관심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를 참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가 될까? 저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어떤 말하기를 하는 사람인가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를 받을 수 있으면 나도 그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어떤 말하기를 할 수 있으면,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받고 싶은 대우를 내가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무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유독 어떤 회사에서 무례한 사람을 많이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10대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었기 때문에 어른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만만하다라고 생각되는 아이에게일수록 굉장히 민낯을 드러내요. 너희 부모 뭐 하시니? 너 현실을 알아라.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나에게 말을 하지? 정말 나를 무시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에 갇혀있기만 하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자꾸만 오게 돼요. 나는 어떤 말을 듣고 싶지? 나는 어떤 대우를 받고 싶지? 그러면 세상이 바뀌는 걸 기다리는 건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렇게 말을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편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어떤 말하기를 할 때 내가 지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일수록 화를 내요. 나는 이 정도 들었을 때도 괜찮았는데 왜 너는 겨우 이 정도 가지고 그래? 가 아니라 그것을 고깝게 듣지 않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개선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싫어했던 인간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이 생긴다는 것, 내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어릴 때 받고 싶었던 대우를 자꾸만 떠올리면서 내가 실수를 하면 받아들이고 내가 그리고 어릴 때 받고 싶었던 대우를 그냥 나부터 해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어떤 말하기를 하기 시작하면 상대도 나에게 부응해 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칭찬에 참 고팠어요. 칭찬을 참 많이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칭찬을 많이 해주는 애인을 만나기를 꿈꿨어요. 너가 최고야. 너밖에 없어. 이런 남자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것은 너무나 수동적인 행위이구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받고 싶었던 대우를 함으로써 돌려받는 경험을 오히려 해보시면 좋겠다. 내가 무례한 사람이 안 되면 좋겠다로 시작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례한 사람을 안 만나면 좋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 나도 누군가에게는 무례한 사람이지 않을까? 내가 혹시나 무례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나도 조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